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영숙이 영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영식한테 훈계를 해줬죠. 확실히 교수님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상태 진단을 정확하게 했다. 저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저기에 있던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비슷하게 느꼈을 거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텐데, 영숙이 저렇게 얘기를 해준 이유, 영식이 영숙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너무 나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영식하고 대화를 하러 나갑니다. 왜 대화를 하러 나갔을까? 아마 본인이 영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보니까 영식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은 영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것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여자 출연자들끼리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닐까. 사실 남자 출연자들은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쁜 상황이었고 누구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출연자들끼리 영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마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영숙이 그동안 들었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니 뭔가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나를 불러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 마음에 피곤하지만 영식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영식의 가장 큰 문제점, 방송상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영숙이 지적을 해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고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성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까,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죠. 게다가 그냥 학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은 나이가 28,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면은 내가 할 말, 못할 말, 참아야 되는 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의 10%도 다 못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하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숙이 너 빌런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영식이 옥순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한테 모두 다 호감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포인트에서 호감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호감들이 생뚱맞아 보였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충분히 본인들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조그만 그런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지 않습니다. 못 참는 건지 안 참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상대방에 대한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출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개연성이 부족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뚱맞은 포인트가 있다. 그 고백을 하는 포인트, 영자한테 고백을 했을 때도 그랬고, 사실 거기서는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영자한테. 영자는 너무나 어린 동생, 거의 아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대했고, 그리고 영식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자로 느껴진다. 그리고 순자를 거절하는 그 타이밍도 그랬고, 전혀 본인이 거절을 할 상황도 아니고, 물론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자한테 그런 거절의 말을 했겠지만은, 순자가 이미 거절을 한 상태에서 호감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태에서 본인이 순자한테 갑자기 마음이 없다고 거절을 하는 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이 대부분 그래요. 굉장히 생뚱맞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영식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상 범주를 훨씬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현숙이 영식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도 있고 불편해하는 모습도 있고 짜증도 나겠죠. 싫다고 하는데. 게다가 현숙이 먼저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영식이 먼저 현숙을 그렇게 대했어요. 데이트에서 말꼬투리 잡고 거의 시비 걸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현숙 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죠.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앞에 있는데 내가 아니고 정숙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든 아니면 어떤 걱정이든
뭐 그런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와의 데이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숙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영식이 다시 현숙을 부릅니다. 현숙은 굉장히 난감해하죠. 난감해하지만은 저녁도 아니고 이게 한낮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거절할 그럴 핑계가 없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듯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불러냈으면은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죠. 본인이 했던 그 행동들, 본인이 잘못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래서 둘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그런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현숙을 불러놓고.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왜 불편해요? 불편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현숙이 영식을 거절을 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영식이 불편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불편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예비 동작 혹은 예비 대화라든지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이거든요. 아니면은 표정에서 약간 미소를 짓는다든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말이나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일단은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분위기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대화를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식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숙은 본인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식도 본인도 할 말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숙이 할 말이 없는데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현숙은 지금 되게 좌불안석인 거죠. 불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식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그렇게 눈을 부라릴 정도로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부라린다. 부라린다라는 표현이 좀 공격적인 표현이고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상 실제로 눈을 저렇게 무섭게 부라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 현숙이 뭐 눈을 그렇게 부라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느낌에서 그냥 쳐다보는 눈빛이었지 막 무섭게 상대방을 부라린 표정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영식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부른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대화를 안 하더라도 옆에 있고 싶다. 이거는 둘이 썸을 탈 때, 둘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내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었으면은 본인이 조금 더 현숙한테 데이트할 때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서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서툴러서 본인도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엉뚱하고 생뚱맞고 좀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 오히려 좀 짠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숙이나 아니면은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보다는 불편한 느낌, 좀 어려운 느낌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영식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낸 거라고 하지만 막상 대화의 소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현숙이 영식 좋다고 불러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런데 본인하고 데이트할 때는 계속 딴 얘기하고 말꼬투리 잡으면서 시비 걸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식이 대놓고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냐고. 현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편하다라기보다는 말을 잘 못 걸겠는 게, 본인이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영식이. 그래서 여러 번 당혹감을 느꼈다. 여기서도 현숙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말들,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얘기들을 100%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정말 영식님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현숙이 약간 대화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순자라든지 영숙이라든지 영자라든지 이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을 보면은 영식을 대할 때 그 말하는 것들이 현숙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짜 어린 동생 대하듯이, 뭐 아들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도 약간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숙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한테는 어려움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말을 조심히 하고 가려서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현숙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 왜 그럴까? 왜 유독 현숙한테만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숙 같은 경우는 뭐 나이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누나라는 느낌, 나보다 훨씬 더 연상이라는 느낌, 어른이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영식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느낌상 영식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영식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는 조금 더 좋게 말해서는 편하게 대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현숙이 싫다고 불편하다고 계속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 생각대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만만해서, 누나 같지 않아서, 어른 같지 않아서. 그리고 현숙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식은 현숙을 어려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달래듯이, 어린애 달래듯이 그렇게 달래서 이렇게 보내버렸으면은 아마 현숙한테도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친구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보다 어린 동생같이 느끼고 있는 것도 같고, 실제 나이를 떠나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다 우쭈쭈 하잖아요. 아유 그랬어 그러면서 애기 대하듯이, 어린애 대하듯이. 그러니까 벽을 느낀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벽을 느낀 건데 현숙은 그런 모습이 안 느껴지니까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고,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식이 데이트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그 데이트가 짧았던 거는 서로 피곤함을 느껴서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모습 중에는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영식이 얘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거는 본인의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는 거고, 현숙 입장에서는 영식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단점이냐, 내가 포용을 할 수 있는 단점이냐,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싫은 그런 단점이냐, 이게 중요하고, 장점은 사실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가 있고 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식한테서 분명히 장점도 봤을 겁니다. 그 이전의 대화에서 영식에 대한 장점을 봤을 거고, 그래서 호감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둘의 데이트에서는 가장 최악의 단점을 현숙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이 완전히 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너무 서둘러서 얘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식한테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현숙은 막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왜 대화가 하기 싫고 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영식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느낌. 그냥 내가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있겠다는데, 이런 느낌. 현숙이 내가 방송 나가면은 욕 먹을 것까지 걱정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식이 왜 욕을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숙이 느끼는 감정은 좀 짜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였고, 전날 밤에 느꼈던 거는 약간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짜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고 현숙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 버려요. 영식도 마찬가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돌아오고. 현숙의 저런 대응, 좀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보이기는 했지만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식이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좀 미련을 갖게 될 거고, 희망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노릴 게 뻔했기 때문에 현숙 입장에서는 조금은 미숙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은 매정하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에 영식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출연자들하고 대화할 때의 모습과 인터뷰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뭔가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포기해야죠, 어쩌겠어요, 현숙님과는 완전히 끝났다.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영식이 영숙을 불러내서 그런 뜬금없는 또 고백을 하죠. 본인이 영숙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너무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한 모습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못 본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영숙이
너 빌런이야? 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쑤시고 다녀. 이 얘기는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단순히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왜 여기저기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옥순 빼고 호감 표현을 다 했어요. 호감이 아니고 뭐 거의 고백이죠. 고백에서 안 되면은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또 얘 안 되면은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그래서 영자라든지 뭐 순자라든지 정숙이라든지 이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은 한 번 고백했다가 다 후퇴를 했죠. 그런데 현숙은 유독 놔주질 않아요. 호감 표현했다가 또 잘 될 듯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또 다시 다가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영숙에 대한 저 호감이 진짜 호감인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설사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속에 있는 말들을 저렇게 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설사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감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호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여자기 때문에 느껴지는 호감, 가장 원초적인 호감이죠. 이성에 대한.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영숙한테 마지막으로 고백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영숙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얘기를 들을게요. 말해봐요. 앞에서는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가 내가 다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식이 쫄아서 그랬는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끝이라고. 현숙이 너 대단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솔직한 거는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식이 하는 행동과 말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적인 느낌, 그게 이성적인 느낌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한테 다 호감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저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유, 내가 얘기해서 뭐해,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저녁 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영숙을 선택을 합니다, 영식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했었던 조언, 그것 때문에 이성적인 느낌을 더 받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현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상황이니까, 그래, 나한테 조언이나 해준 영숙님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조언이나 더 들어야겠다, 더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던 거죠. 바로 옆에 현숙이 있으니까 현숙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앉기 위해서 영숙을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본인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현숙님은 이제 끝났다, 포기를 했다. 그리고 영숙이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은 안 해야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얘기가 하고 싶고 상대방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불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저 정도 했으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본인 마음도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좀 각성을 해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현숙님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영식은 아직까지 현숙을 포기 못한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유독 현숙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영식이 현숙을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숙은 영식한테 약간 짜증스러운 말도 하고 본인의 의사도 표현을 하고 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약간 친구끼리, 동갑내기 친구끼리 약간 티격태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영자라든지 영숙이라든지 순자라든지 정숙이라든지 이 출연자들은 친구, 뭐 동갑내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큰 누나,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큰 누나, 이모, 고모, 엄마, 이런 느낌인데 현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식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짠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상대방 여자 출연자들한테 하는 것들, 특히 현숙한테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불러내고 상대방은 싫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화하고 싶은 거 참아야죠. 속으로 혼자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은 2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방송을 보고 본인의 잘못된 모습을 삼자의 눈으로 본다면 내 모습이 저렇구나. 좀 바뀌어야겠다.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게 꼭 여자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